오늘은 직전 영상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헬프의 탑 11 세시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서 기가홈이 얼마 전 7월 20일에 발표한 시큐어 서비스 액세스에 대한 레이더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가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트너와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고객의 정보를 실질적인 지식으로 안내하는 툴을 제공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이며 이 지식은 문제인식에서부터 솔루션을 이해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까지를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우리의 컨텐츠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자의 질문과 우려에 답을 하며 실무 분석가로 구성된 연구회사로 기가홈의 독립성은 사용자에게 우리의 결론에 대한 확신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홈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문서가 발행됩니다. 인식 단계에서 기가브리프, 관심 단계에서 BTI 및 키 크리테리아, 고려 단계에서는 키 크리테리아, 그리고 감심과 최종 후보자 단계에서는 레이더를 발행하고 평가와 벤더 비교에서는 TCO와 벤치마킹 자료를 산출해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레이더 보고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최종 후보자에 대한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가홈이 연구한 SSA에 대한 레이더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가홈 레이더 for Secure Service Access입니다. 시큐어 서비스 액세스라는 용어는 가트너가 만든 신조어인 세시 또는 SSE와 같은 의미의 기가홈이 만든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세시라는 용어가 잘 알려져 있지만 각 연구기관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트너는 세시 또는 SS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포레스터는 GTE, 제로 트러스트 엣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가홈은 SS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하는 내용과 그 목표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가홈이 SSA 벤더로 분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버전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테스팅 헬프와 동일하게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서비스가 하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성능, 확장성,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플랫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로케이션 인디펜던트 서비스 딜리버리입니다. 세 번째는 유저 센트릭 폴리시 인폴스로 자원에 접근하는 사용자는 신원과 행동을 기반으로 승인된 접속만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글로벌한 SSA 공급업체의 팝을 통해 소프트웨어 정의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시운전할 필요 없이 바로 가치 시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각 평가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표를 보시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각 평가는 플러스 표시와 개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3개는 탁월함을 나타내고 2개는 우수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내며 1개는 제한적으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해당 사항이 없거나 기능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각 평가 항목별로 평가 결과 테이블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를 종합한 기가홈의 레이더 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첫 결과 테이블은 SSA 벤더들의 포지션입니다. 우선 마켓 세그먼트 벤더들은 어떤 시장에 적합한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대기업이면 2열에서 탁월한 벤더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포 모델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고려하여 잘 지원되는 벤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 정책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여전히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결과 클라우드를 연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의 연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최대한 가까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근접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러한 엣지 클라우드를 연결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여러분의 회사가 속한 시장과 자신의 IT 인프라 환경과 적합한 SSA 벤더를 1차적으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가옴의 크리테리아 비교입니다. 기가옴의 시큐어 서비스 액세스 솔루션들에 대한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에 소개된 기준에 따라서 결과표 2와 3과 4와 5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 결과표는 각 공급업체로 해당 부분에서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잘 수행될 수 있는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테이블 2번은 핵심 기준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SSA 벤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항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케이토가 8개 항목 중에서 IoT 서포트를 제외한 7개 항목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7개 영역은 심층 방어, ID 기반 액세스, 동적 세그먼트, 통합된 위협 관리, 머신러닝을 통한 보안, 자율 네트워크 보안, 통합 보안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IoT는 대부분 기업에서 별도의 보안 체계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자원을 위한 측면에서 보면 케이토 같은 경우 전 영역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릭스, 네스코프가 IoT를 제외하면 한 개 항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항목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스켈러가 있는데요. 지스켈러는 명성이 높은 클라우드 SWG지만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과 오토노머스 네트워크 시큐리티 부분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3번은 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도입 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효과면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케이토는 편리성, 성능, 상호작용, 이중화, 가시성, 모니터링, 그리고 감사, 그리고 SSA 애즈어 서비스 지원에 충실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스코프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많은 이유인지 SSA 애즈어 서비스 지원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스케일러는 앞에 테이블 2와 달리 케이토보다 한 개 더 많은 항목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전과 로드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테이블 4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이다 보니 전 세계에 배포된 이미 많은 벤더들이 이 비교표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신흥 벤더인 아난다 네트워크스나 템펄드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흥 기술의 벤더는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검증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테이블 5는 SSA에 대한 능력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앞서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케이토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받은 항목의 대부분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엔드포인트 보안 분야 2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케이토의 전략이 단말 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하고 단말의 안티바이러스와 멀웨어는 기능이 강력한 벤더들에게 아예 맡겨버리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이 분야는 EDR 또는 XDR이라는 시장으로 전문 벤더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메가피 등이 기존 많은 우수한 벤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네트워크 보안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케이토의 전략이 좋은 말로는 지혜롭고 안 좋은 말로는 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에서 탁월할 수 없는 분야는 아예 개발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반면에 모든 분야에서 접근하는 욕심 많은 벤더로는 브로드컴이 있고요. 체크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코가 있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강력한 포인트 솔루션들을 재결합한 포트폴리오 형태의 벤더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지스케일러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평가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지스케일러는 GIA라는 클라우드 SWG 플랫폼과 GPA라고 하는 GTNA 플랫폼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플랫폼으로 합쳐진 포트폴리오 벤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UI도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애저 서비스 분야에서는 케이토 네트워크스, 벌사, 그리고 지스케일러가 모든 항목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비교 결과 테이블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하여 기가옴이 자신들의 평가 보고서에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가옴 레이더를 보겠습니다. 레이더를 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의 원으로 가까이 갈수록 전체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는 12개월 또는 18개월 동안에 예상되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방법은 중앙의 원에 가까운 솔루션이 가치가 높은 것이고 화살표가 길수록 색깔이 여기서 보시면 아웃퍼포머라고 해서 주황색 화살표를 가진 것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상단에 있는 머추러티는 SSA 플랫폼의 완성도이고 하단의 이노베이션은 혁신성을 나타냅니다. 좌와 우측의 피처 플레이와 플랫폼 플레이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측의 플랫폼 플레이는 처음부터 SSA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SSA로서 가져야 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수준을 평가한 것이고요. 반면 좌측의 피처 플레이는 SSA로서 모든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SSA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져 있느냐의 수준을 평가한 것입니다. 모든 기능들이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모아놓기만 한 상태이냐 또는 통합 UI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구성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구성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며 또 벤더가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인 거냐 아니면 포인트 솔루션을 모아놓고 SSA 플랫폼이라고 마케팅하는 수준이라를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네트워크맨 보안 벤더가 리더가 아닌 신규 진입자 또는 도전자의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코라든지 클라우드 플레어, 폴스포인트, 포티넷, 스카이하이 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네트워킹 및 보안 벤더임에도 리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스코와 포티넷은 그 명성과 달리 그 움직임도 포워드 무버로 매우 느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가옴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SSA 플랫폼의 기준에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의 통합 및 기능들의 통합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포인트 솔루션 또는 획득한, 인수한 기능을 SS 플랫폼에 통합하는 속도가 상당히 다양하고 큰 규모의 벤더는 그 움직임이 느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하이는 새롭게 진입했는데요. 이전에 메가피의 SSA 솔루션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브로드컴은 시만텍 인수를 통해서 새롭게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케이토 네트워크스, 클라우드 플레어, 에리컴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스케일러까지 4개의 벤더가 탁월한 벤더로 평가를 받았는데 케이토, 클라우드 플레어, 에리컴은 혁신성을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며 지스케일러는 대규모 배포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가옴은 케이토와 시트릭스에 대한 명함이 바뀐 내용의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SSA를 위해서 2021년 레이더를 발표한 이후에 케이토 네트워크스는 로드맵에 대한 혁신과 실행으로 인해 도전자에서 리더로
또는 탁월한 벤더로 전환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두주자로 있다가 도전자로 전락한 시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인수되었으며 전반적인 전략과 로드맵이 현재는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설명으로 기가움이 탁월하다고 언급한 K2 네트워크스와 G스케일러 중에서 K2 네트워크스에 대한 평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25년에 설립된 K2 네트워크스는 SD-WAN과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를 글로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출시한 최초의 벤더 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평가한 내용에 대한 각 영역별 정의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K2는 CSP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AWS의 마켓플레이스에 등재하여 판매하거나 CSP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로 판매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EDR과 XDR의 영역을 명확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장점을 살펴보면 K2 세시 클라우드는 안전한 글로벌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지점, 클라우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하이브리드 인력을 연결해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이며 싱글 패스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싱글 패스라고 하는 말은 SSA 기능들이 완벽하게 한 덩어리로 통합돼서 모든 기능들이 패킷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장비만을 통과할 때처럼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컨버전스된 솔루션들에게만 표현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70개 이상의 팝으로 구성된 SSA를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K2의 글로벌 프라이빗 백본에는 웬 최적화와 자가 복구 기능이 있어서 가용성을 극대화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K2 세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동일한 네트워크 비용으로 네트워크의 가용성, 용량, 성능 및 보안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지불하던 네트워크 비용으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2가 가진 도전 과제입니다. 비교적 새로운 참가자인 K2는 카스비, DLP, RBI 기능이 최근에 추가되었거나 곧 출시될 예정으로 기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빠르게 추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인 것 같은데 단점으로 도전 과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K2는 그 다음에 보시면 K2는 계층화된 지원 기능을 개선하고 타사 모니터링 플랫폼과 통합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티어1 엔지니어들의 경험이 늘어나서인지 티어1 엔지니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2는 성능과 복원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에게 더 가까운 팝을 추가하는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70개 이상의 팝을 K2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팝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한 것인데 제 경험에는 전 세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70개 수준의 팝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G스케일러가 150개 수준의 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위치의 데이터 센터에 여러 개의 서버존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각각의 팝이라고 개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150개 수준의 팝이라고 하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50여 개의 수준입니다. 반면 K2는 현재도 70개 이상의 팝을 전 세계에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 제공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정치적이고 지리적으로 어려운 중동이나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인 좋은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